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도 여성의 임신, 이어서 산전간호관리와 임신 시 불편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임신 중 간호관리, 또 다른 말로는 산전간호관리겠죠? 산전이란 말은 출산 전을 의미하니까요. 산전 방문을 보시면 먼저 건강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산전관리를 위한 첫 방문 시 나이, 월경력, 산과력, 수술력, 가족력, 복용 약물 등 종합적인 건강력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분만 예정일 추정은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고, 마지막 월경의 시작일이 기준이라는 거, 만약에 시작일이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다 그러면 이 날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생리일의 첫 시작일이 기준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거기에 플러스 개월은 9개월, 일은 7일 이렇게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2023년 11월 3일에서 11월 9일까지가 생리라고 하면 이 날이 기준이 된다고 알려드렸죠. 생리 시작일이 기준. 월에 9를 더하고 일에 7을 더하면 20, 그리고 10일이 되는 거죠. 1년은 12개월이니까 언제예요? 8월 10일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해에 2024년 8월 11일이 분만 예정일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여러분의 자녀는 커서 친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구. 당연히 개월수가 9일이 돼야 되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신체 검진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신체 검진은 다음 방문 시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신체 검진을 하셔야 되겠죠. 임상병리에 대해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소변검사, 혈액검사, 초음파를 이용해서 자궁 내의 태아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산전 방문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혈액검사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 혈액형을 알아야 여러분 출혈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태아 저하고증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혈액형 같은 기본적인 검사, 어떤 감염 질환에 취약한지 항체 검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시험에 산전 관리에서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게 되면 3종 세트예요. 소변 검사랑 그리고 혈압 그리고 체중을 측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배우실 부분인데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 임신 중독증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임신 중독증. 그래서 이 3종 세트가 여러분 꼭 산전 방문하게 되면 검사하는 기본 세트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소변은 단백뇨를 보는 검사인 거고요. 물론 케톤도 볼 수 있지만 단백뇨를 보기 위한 검사일 가능성이 크고, 혈압은 임신성 고혈압이 임신 중독증을 초래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단백뇨를 보게 되면 부종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3종 세트 꼭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부의 과거력이나 신체 상태 그리고 임신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검사가 시행될 수 있고요. 혈액형 검사는 아까 위에서도 알려드렸지만 태아 저하고증이라든지 ABO 부적합증, 그리고 출산할 때 출혈에 대비하기 위해서 혈액형 검사는 꼭 필수예요. 추후 방문은 임신의 합병증을 막고 분만을 안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산전관리가 필요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28주 그러니까 7개월까지는 4주마다 방문하게 돼요. 한 달에 한 번이란 얘기죠. 7개월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9개월까지는 2주마다 방문하게 됩니다. 격주로. 그리고 막달은 그러니까 분만까지죠.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게 된다는 거 꼭 암기해 두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산전 방문 시 수행하는 검사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죠.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소변 검사 꼭 한다고 알려드렸잖아요. 단백질 검사, 그리고 케톤 때문에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단백뇨예요. 그리고 첫 방문 시에 측정값과 비교하기 위한 체중, 혈압 알려드렸지만 뭐 때문이다? 임신 중독증 때문이다. 나중에 임신 중독증 할 때 알려드릴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자궁저부 높이 측정할 수 있겠죠. 왜? 태아의 성장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태아 안녕을 위한 태동사정과 태아 심박동수 측정하게 됩니다. 아기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태아 심박동수만큼 좋은 건 없어요. 태아의 건강 상태를 사정하기 위해서 초음파 촬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태아의 심박동을 들을 수 있고 기형 상태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AFP라고 알파 페토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이게 상승하게 되면 양수나 모체의 혈청에서 상승하게 되면 태아의 신경관 결손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목덜미 투명대 검사 역시 다운증후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12주 정도에는 꼭 방문을 하게 합니다. 의사들이. 이 시기에만 보여요. 그래서 투명대의 두께가 목덜미에 3mm 이상이라면 요거와 관련이 있다.
양수천자는 양수를 천자해서 거기에는 애기 세포를 가지고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적 대사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예요. 어떻게 검사하냐면 산모를 누워있게 해서 초음파로 가이딩을 하면서 태아 손상할 수 있으니까 주사기를 찔러서 양수를 뽑아내는 검사예요. 그러면 이 안에 태아 세포가 떠 있을 테니까 양수를 뽑으면서 태아 세포를 채취할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양수천자 방법도 잠깐 살펴보면 임신 2기, 특히 15, 18주에 시행하게 됩니다. 12주까지는 골반강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시행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딱 이 시기가 적절한 시기인 거죠. 소변을 배설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불편감을 좀 덜 할 수 있고 당연히 아플 수 있으니까 국소 마취를 진행하고요. 피부 소독을 마치고 복부를 통해서 양수 주머니에 주사기의 바늘을 삽입해서 양수를 추출하게 됩니다. 태아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초음파로 가이딩을 한 다음에 태아의 위치를 확인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시 불편감에 대해서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고 간략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걸 강조하면서 알려드리면 임신 1기는 보통 3개월까지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초기, 중기, 말기 3개월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임신 1기에는 자궁이 증대돼서 방광을 누리기 때문에 빈뇨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방광 압박하기 때문에 요실금 같은 증상도 올 수 있습니다. 원인은 자궁의 증대예요. 그래서 방광을 압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려면 취침 두세 시간 전에는 음료 섭취하지 말고 케겔 운동으로 괄약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통해서 요실금을 예방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심과 구토는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이랑 HCG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을 영양으로 발생하는데 프로게스테론은 소화기계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했고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이 이 입덧과 관련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거 앞서 알려드렸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간호중재로는 소량씩 자주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건조한 탄수화물이 키포인트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요. 기억해 두시고 지방 시기는 소화기계에 굉장히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소화가 빨리 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방 시기는. 그래서 저지방을 먹을 수 있고 공복에 움직이게 되면 입덧이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해요. 유방의 압통도 발생할 수 있는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증가 때문에 유방의 지방층이 두꺼워져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성 브래지어로 잘 지지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코막힘이나 잇몸 출혈 같은 경우엔 에스트로겐 수치가 증가해서 점막이 충혈되기 쉬워요. 에스트로겐이 증식기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막 충혈이 발생하게 되면 코피 같은 것들이 잘 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코피가 나면 콧등에 얼음 주머니를 놓고 잇몸 출혈은 부드러운 칫솔이라든지 칫솔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강위생을 좀 철저히 하고 잇몸 출혈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임신 2기는 6개월까지 전에 알려드렸고 배가 굉장히 많이 불러오면서 중대된 자궁, 릴락신 호르몬이 이 인대라든지 이런 걸 이완시켜가지고 관절의 느슨함 증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올바른 자세, 굽이 낮은 신발 같은 걸 착용하고 오랜 시간 서 있을 때는 한쪽 발을 의자나 상자에 번갈아 가며 올려놓기. 이런 지문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대된 자궁이 하지 쪽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하지에 경련이 잘 발생해요. 그래서 하지 경련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지문 중 하나예요. 그래서 몸쪽으로 다리를 들어 올려서 다리 근육을 풀거나 많이 걷는 등 하지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하지에 경련이 오게 되면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다리를 들고 굴곡시키는 거 알고 계시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족배 굴곡이라고 해요.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발목을 이렇게 안쪽으로 밀잖아요. 이런 장면 보셨을 거예요. 축구 선수들 하는 장면. 이게 족배 굴곡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여러분 시험에도 간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련을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음부 및 하지에 정맥류성 부종이 잘 생기는데 이건 프로게스테론의 증가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돼요. 프로게스테론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능이 있고 자궁 증대로 인해서 골반 혈관이 압박되기 때문에 잘 환류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정맥 환류를 늘려서 정맥류성 부종을 예방할 수 있겠냐? 당연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자주 들어들면 다리에 있는 정맥이 심장으로 잘 가겠죠. 그리고 그런 걸 방해하는 다리를 꼬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지 않도록 하고 탄력 스타킹도 굉장히 탄력적인 스타킹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지의 움직임과 함께 잘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여러분의 정맥 관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치질 역시 프로게스테론의 혈관 확장,
그리고 증대된 자궁으로 정맥이 환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치질은 정맥이 환류가 안 돼서 정맥이 확장된 것이 치질이에요. 어떨 때 많이 생기느냐, 오랜 자식 생활 이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오랜 자식 생활 때문에도 오긴 하지만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런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혹은 자궁 증대 때문에도 이런 가능성이 상승하는데 움직임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가 치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나 변비도 올 수 있잖아요. 임산부의 경우는 변비의 경우에도 오래 앉아 있잖아요. 변기에. 그렇기 때문에 치질이 좀 잘 걸리는 원인이기도 해요. 그럼 변비를 예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섬유질 식이를 할 수 있고 하루 2리터 이상의 음료를 마셔서 변비를 예방 가능하죠. 변비 예방으로도 잘 나오는 시험 문제 꼭 기억해 두시고, 치질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온자역이에요. 온자역과 냉스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맥 환류를 늘리는 겁니다. 이걸 개선해서 치질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내에 가스팩만이 잘 발생하는데 역시나 프로게스테론 영향입니다. 왜? 소화기계 운동을 감소시킨다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장내 가스팩만을 증가시키겠죠. 그러면 이 가스를 잘 생성시키는 콩이라든지 양배추, 양파 등의 음식을 제한하고 고섬유질 식이로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임신 3기는 이제 마지막 3개월을 얘기하죠. 출산까지. 그래서 36주에 자궁이 어디까지 올라와요? 검상돌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폐의 팽창을 억제합니다. 그럼 당연히 불편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흉곽을 들어 올려서 최대한 팽창할 수 있게 여러분 가슴이, 그리고 나비 운동이라든지 과도한 식사를 해도 복부가 증대되면서 여러분 흉곽을 더 압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식사도 피하면 호흡의 불편감이 완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슴앓이, 소화불량, 프로게스테론 영향으로 소화기계의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져 있고 분문관략근이 이완돼요. 그러면 쉽게 역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앓이 한다라고 이전 영상에 알려드렸고, 그러면 이걸 예방하려면 식사 후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좀 상체를 세워서 앉아있거나, 그리고 자극적인 매운 음식이라든지 탄산음료 같은 거 제한하면 조금 완화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부종, 호르몬 수치 증가와 혈액량 증가로 쉽게 부종이 올 수 있고, 자궁 증대로 인해서 환류가 제한되잖아요. 정맥 환류가. 그러면 앞전에 배웠던 것처럼 다리를 올려주는 골반 고위 기억해 두시고, 장시간 일어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기능성 바지, 쇼크 바지처럼 다리를 주물주물 해주는 그런 바지예요. 그러면 정맥 환류가 잘 되겠죠. 그리고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음식을 제한하는 것 역시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임신 시 불편감을 굉장히 짧게 살펴봤지만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린 내용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영상은 피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피임에 대해서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피임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영상은 피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